불꽃 영어 안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내신 대비가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 내신 이렇게 해야 등급 오른다. 약간 내신 대비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노트 광고 하는 거 오느라 좀 마스크 쓰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솔직히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내신 기간, 내신 기간 맞죠, 그렇죠? 물론 뭐 학기 초긴 하지만 내신 대비를 뭐 지금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좀 합니다. 자, 우리가 내신이 되면요, 내신 자료를 진행을 하죠. 내신 자료를 진행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신 자료를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내신 수업 듣고, 그냥 학교 수업 듣고, 그냥 뭐 정리되면 정리하고, 그냥 자료 있으면 자료 풀고, 그냥 시험 때 뭐 주는 거 그냥 하고, 이렇게 약간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 좀 효율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시험 기간에 솔직히 공부할 범위를 다 끝내고 복습까지 해야지 정상인데 시험 기간에 어떤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고 자료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좀 도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크게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대비 이렇게 해야 내신 등급 오른다. 첫 번째입니다. 내신 단어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신 기간에는 내신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외우시는데요. 내신 단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나 또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정리되어 있는 단어고요. 보통 학원,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어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죠. 그럼 다 단어를 외우고 단어를 열심히 외운 다음에 다 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신 단어를 다 외웠으니까 내신 이번 시험 잘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신 단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시험지를 보시면 시험지에 나오는 내신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잘 배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 시험 지문만 내는 게 아니라 아래 보기를 내거든요. 근데 보기 단어는요, 굳이 시험 기간에 나왔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어만 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단어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수능 단어 있죠? 수능 단어가요, 내신 시험 문제의 보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시험 대비 때 제외하고 평소에 단어를 외우지 않은 친구들이 실제 내신 기간 때 내신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그 보기 단어를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해놓고도 내신 이 시험 때 보기 안에 있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이 보통 지금 3월 초잖아요. 4월 말에 내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이, 절반까지, 3월 말까지는 한 내신 단어 말고도 기본 단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양을 좀 줄여가지고요. 옛날에 지금 이제 1, 2월 달에는 방학이니까 내신 말고 기본 단어를 엄청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 내신 공부도 하고 있고 내신 단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단어와 기본 단어 있죠. 수능 기본 단어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보통 한 3월 말까지 또는 뭐 기본 단어가 너무 안 돼 있다면 4월 초까지 기본 단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보기에서 어려운 단어 나왔을 때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좀 정확히 풀 수 있는 네, 도움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자료 공부 순서인데요. 자료 공부 순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요. 학원에서 자료를 많이 주실 거예요. 학원에 주신 자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빈칸도 있고요. 해석 자료도 있고요. 단어도 있고요. 뭐 문법 고르는 것도 있고요. 문제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순서가 좀 중요한 게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내신 자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있는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쓰고 있는데 그 자료 첫 장을 넘겨보시면 워크북 처음 페이지에 빈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영어 빈칸을 채우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에 하실 때요. 수업을 처음 들으시고 한번 수업 들은 거 복습한 다음에 처음 할 워크북으로 빈칸 자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선택은 두 가지죠. 그 어려운 거를 앞에 영어 지문을 보고 베끼든 아니면은 대충 하든 아니면 못하든 하다가 시간 많이 걸려서 하든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베끼든 시간 많이 걸리든 어찌됐건 베끼든 시간 많이 걸리든
비효율적인 건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빈칸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하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 공부 순서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단어 암기와 해석입니다. 왜냐면은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해줄 때요. 해석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주죠. 그럼 해석한 걸 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정리해와 가지고 바로 해석 공부하는데 편해요? 안 편해요? 굉장히 편하죠. 해석 때 해주니까 해석한 걸 가지고 해석을 내가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수업 들은 지 너무 오랜 기간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나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의 해석 실력이 기본적으로 좀 있다고 한다면 해석을 만약에 먼저 하잖아요. 그럼 해석하면은 그 영어 내용이 한글 내용으로 좀 인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한글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내용 일지불일지 맞출 수 있죠. 또 한글 내용 활용해 가지고 한글 내용 흐름을 좀 외울 수 있거든요. 외워가지고 순서 삽입 문제 맞출 수 있고요. 또 해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어휘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어휘가 뭐 증가하단지 하강한다는 건지 감소한다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문제 유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제일 쉽고요. 왜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학원에서 해주고요. 이해됐어요? 단어 암기는 원래 하시던 거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단어 암기와 해석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문법과 어휘 관련 자료를 하는 거예요. 문법 고르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자료 중에는 문법 문제 풀이 말고요. 문법 중에 이제 ing 형태인가 pp 형태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정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거의 객관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찍기 같은 걸 하시면 좋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신 고수는 이 영상 보지 마세요. 내신 하수분들, 중하수분들은요, 솔직히 내가 어떤 자료부터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석과 단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문법 자료를 좀 해주세요. 대신 문법 자료는 조건이 있어요. 문법 자료는요, 만약 여러분들 문법을 하시잖아요? 푸시잖아요? 푼 다음에 그거를 찍지 않고 풀었든, 틀린 거 있잖아요. 틀린 거는 다 오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서 맞춘 거 있죠? 그것도 오답이 돼야 돼요. 오답은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는지, 어떤 문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이것인지, 이거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 문제를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increase가 맞는지, decrease가 맞는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less가 맞는지, more이 맞는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석을 했기 때문에 more과 less가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증가하다가 맞는지 감소하다가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서를 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내신 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좀 더 수월하게 하면은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하면은 수행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취지에서 제가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 해석한 다음에 문법 어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순별과 빈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지문 처음에 나오는 워크북에 있다는 이 빈칸 있잖아요. 이 빈칸은요, 한글 빈칸이 아니라요, 영어를 쓰는 빈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펠링도 어렵고 갑자기 떠올리기도 힘들고요. 그 문장도 해석도 안 되는데 그걸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 거를 다 하고 나면은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얼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서술형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빈칸보다도 더 어순별을 더 쉬워합니다. 그래서 어순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빈칸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자료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순서는요, 제가 말하는 주관적인 관점인데요. 주관적인 것 플러스 제가 맡았던 학생들이 이제 자료를 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했을 때 이거 먼저 하면 어렵고 저거 먼저 하면 쉽고 이런 걸 토대로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따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 순서, 자료 공부 순서를 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추천과 비추천인데요. 제가 내신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추천하는 거랑 추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겁니다. 자, 한글 문장 순서 암기예요. 이걸 보시면 저한테 뭐라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신 공부하는데 그래도 영어 성적, 영어 실력을 올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지. 한글 문장 외우는 게 이게 실력 공부에 도움이 되냐.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말 하실 게 아닌 게요. 지금 많은 학원들이요, 영어 문장을 암기시키고 있어요. 영어 문장 암기는 솔직히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영어 문장 암기해봤자 실력 안 오르잖아요. 한글 문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암기란 걸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글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해됐어요? 영어 문장 암기하는 게 빠르세요? 한글 문장 암기하는 게 빠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암기, 그 한글 운경 같은 거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암기해서 말하는 거? 암기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암기해서 제가 말하는 이 한글 문장은요, 토시아는 안 틀리고 한글 문장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탄소 배출이 뭐 위험하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요, 한글을 어떻게 외우냐면, 탄소 마이너스, 지구온난화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한글 문장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글 문장을 간추려가지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암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 모의고사 지문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지문은요, 한 지문에 문장 수가 8개 정도가 있어요. 8개 문장을요, 단어 8개로 나열해가지고 순서대로 암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순서 삽입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요, 갑자기 시험 문제,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순서 삽입 문제 보잖아요? 겁나 헷갈려요. 왜냐면 원래 수능에서 순서 삽입 문제는요, 굉장히 고난도긴 하지만 스킬과 어떤 그 흐름 있잖아요. 논리적 흐름? 이런 걸 파악하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내신 시험에 나오는 이 순서 문제 있죠. 삽입 문제 있죠. 논리적 흐름이요, 솔직히 정확히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약간 이거는 좀 디스는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약간 그 평가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약간 이제 그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막 그 수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순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신 문제는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솔직히 내신 준비하랴 학생 관리하랴 시간이 없으세요. 근데 그 와중에 순서 배열을 하면서 논리적 흐름 같은 걸 다 고려해가지고 만드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약간 빈틈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순서 문제 틀린 다음에 막 항의할 수 있어요. 순서 문제 학교쌤한테 순서 문제 이거 답에 대한 논리 부족합니다 라고 해도요, 원래 원본이 있잖아요. 원래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 보고 확인해 라고 하면 말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논리적 흐름이나 스킬이 솔직히 부족해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한글 문장 순서 암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교 중에 어떤 게는요, 순서 삽입 문제만 6문제, 7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암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순서 삽입 문제 한 문제당 10초 안에 풀 수가 있어요. 7문제를 1분 또는 2분 내에 풀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시간 남으니까 서술형이나 뭐 다른 어휘 문제나 더 많이 어려운 문제들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솔직히 뭐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해줄 때는요, 문장 간 논리적 흐름을 다 설명해줘요.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히지 않으시면 솔직히 내신 문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글 문장 간추려서 순서 암기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뭐 저희 학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비추천하는 게 있어요. 추천하지 않는 거, 영어 지문 암기. 물론 예외 사항은 있어요. 기존에 영어 지문 암기를 잘 하시고 1등급 나오시고 영어 능력자들은 제외하고요. 또 어떤 사람 제외해야 되냐면, 제가 학원에서 나가는 자료가 다 하고 단어 다 외우고 할 걸 다 했어. 할 게 없네? 할 게 없는 친구들이 외우는 건 완전 오케이죠. 완전 땡큐죠. 최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도 외우지 않고 문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해석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암기부터 시작한다? 이건 제가 비추천입니다. 말 그대로 공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글 지문 암기는요, 한글 문장 암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료를 다 끝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한글 암기를 먼저 시키지 않아요. 해석 먼저 하고 단어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 어휘 자료 한 다음에 어순 배열 자료하고 딴 거 자료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한글 암기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암기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영어 지문 암기도 암기하려면요, 나머지 걸 다 끝내고 암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하면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보통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거 암기하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근데 중하위권들은요, 지금 요즘 추세가요, 모의고사, 여러분 시험 내신 범위로 들어가는 모의고사 범위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암기 완벽한 암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암기를 잘하는 친구는 괜찮죠. 근데 암기 못하는 친구들은 암기가 안 되니까 이거 하다가 암기 다 못하고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면은 암기 다 못해가지고 서술형도 틀리고 객관식 준비도 안 했으니까 객관식 다 틀리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영어 시험 공부를
영어 지문 암기로 했을 때 그때에 화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하지 않으니까 최상위권이 아니고 극상위권이 아니면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서술형은 평소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많이 틀리신 분들이 많고. 근데 그래 놓고 평소에는 놀다가 내신 기간에는 서술형 준비하다가 또 망해요. 근데 서술형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보통 6개월이 필요합니다. 서술형 대비는 6개월이 필요해요. 그럼 솔직히 지금 3월인데요. 지금부터 서술형 준비해가지고 이번 중간 그리고 1학기 기말 서술형 맞출 수 있을까요? 전 힘들다고 봅니다. 서술형 천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어순배열에 대한 어떤 그 어순에 대해서 기본기 잡혀있는 친구들도 힘들어요. 서술형은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쓰는 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요. 헷갈리고요. 그리고 많이 틀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술형 교재 요즘에 서점에요. 굉장히 좋은 교재도 많이 나왔어요. 뭐 세듀 것도 많이 나오고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1, 2월 달에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뭐 해봤자 그럼 중간 뭐 도움 안 되지 않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2학기도 망치고 기말도 망치고 다 망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2학기 기말 또는 중간 또는 기말은 우리가 좀 서술형을 올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술형은 미리미리 해야 되고 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줘라. 지금 서술형은 되게 이제 고난도화가 돼가지고요. 어떤 학교는요, 서술형을 어렵게 내기 위해서 단어를 되게 조금 줘요. 영작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너무 조금 주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새로 단어를 추가해야 될 단어 중에서 어형 변화를 해야 돼가지고, 뭐 비동사인데 뭐 알로 쓰거나 월로 쓰거나 이런 걸 변형까지 고려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어떤 학교는요, 아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 보지 못했던 문장을 가지고 서술형 하는 데도 있어요. 대치동은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요, 그냥 서술형 자체를 잘해야 돼요. 그냥 서술형을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훈련받아야 되고요. 좀 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서술형 교재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서술형 맞출 수가 없어요. 영어 암기?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맞추려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쉽냐고. 1등급들은 암기가 되잖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공부를 하면서 암기 자연스럽게 돼요.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요, 공부를 하면서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서술형 1등급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술형 대비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지금 망한다고 아예 내신 다 망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이해됐습니까? 자, 내용 정리해보면요. 제가 처음에는 내신 단어. 네. 내용은 다 끝났어요. 내신 단어의 한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제 내시는 이 시험 지문의 보기에는요. 내신 때 외웠던 단어가 안 나오고 기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 수능 기본 단어를 최소한 뭐 한 주에 한 200개씩은 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료 공부 순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단어 암기와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문법 어휘 관련 자료하고 어순배열 빈칸하고 빈칸은 마지막에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추천하는 거. 한글 문장 암기. 이거는 위에 말했던 요 3가지 다 한 다음에 한글 문장 순서 암기하는 거. 간추려서 암기하는 거예요. 문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간추려서 하는 겁니다. 비추천하는 거는 영어 지문 암기하는 거. 이거는 뭐 암기하다 다 못해요. 암기 못하고 객관식 다 틀리고 주관식 다 틀리고 다 틀려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술형은 평소에 하는 거. 당장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1학기 내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서술형 잡을 수가 없어요. 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2학기 내신이라도 서술형 올릴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영상은 이걸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꽃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